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임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에서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동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만 지급됐던 보험금이었는데 앞으로는 살아있을 때 일부를 미리 꺼내서 생활비나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상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종신보험에서만 특약 형태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기존 보험 계약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고요. 네. 또 10년 이상 납입해 왔어야 하고 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가입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 시점 해약 환급금 기준의 최대 90%입니다. 일시불은 안 되고 2년 이상 1년에 한 번씩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도중에 중단하거나 다시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조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이 상품을 이용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재원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오래 유지한 사람일수록 특히 고령층일수록 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예. 또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몰아서 받는 것보단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 받는다면 수령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하면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을 경우 총 3천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네. 75세부터 시작하면 복리 효과로 6천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우선 국내 5대 생보사에서 먼저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생보사에서 유동화 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향후에는 현금 대신 헬스케어나 요양 서비스 같은 서비스형 지급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네,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형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노쇼에 관한 건데 이 식당 노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이 노쇼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노쇼 행위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소식들 저희도 보도로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위약금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앞으로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는 고급 음식점의 경우엔 노쇼가 발생하면 총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위약금 상한이 10% 한도였거든요.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 예약 부도 때문에 식재료를 폐기하거나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예약 기반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네. 일반 음식점은 이보다는 낮은 총 금액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대표적인 단체 주문 상품이죠.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취소의 경우에도 예약 기반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식장의 위약금 제도도 세분화했습니다. 당일 취소는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물 수 있게 됐고요. 숙박업의 경우에도 이제는 숙소 근처뿐 아니라 출발지나 이동 경로 중 천재지변이 생겨도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대규모 인원 감축을 예고했다는 보도,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규모가요, 무려 60만 명을 감축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2030년까지 전체 운영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아마존 내부 전략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건데요. 2033년까지 약 60만 명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만 1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2027년까지 미국 내 인력 약 16만 명, 전체의 30%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물류 창고에서 로봇 1,000대를 투입해서 인력 감축 시나리오를 시험해보고 있는데 이 모델을 2027년까지 40개 시설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아마존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고용 방향이 아니다 부인은 했지만 이미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물류창고 근로자 중엔 유색인종 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MIT의 교수는 이러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아마존은 더 이상 일자리 창출자가 아닌 일자리 파괴자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초대형 기업이 주는 메시지의 무게는 다르겠죠. 이 아마존의 자동화 실험이 글로벌 고용 구조까지 뒤흔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 정보 접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만큼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00% 수익 보장, 이런 투자 정보 보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채널 관련 피해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상담은 370건을 넘었고 이 중 80% 가까이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였습니다. 네. 아예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도 있었어요. 또 해지 의사를 무시하고 환불을 지연하거나 연락이 아예 끊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부분은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었는데요. 이 현행법상 이런 업체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암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즉 수익 100% 보장 같은 문구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렇네요. 이 소비자원은 과장 광고에 주의하고 혹시나 계약을 이미 한 경우에는 해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 계약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속속은 경제부 임혜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